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머니 랩입니다. 오늘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서 있었던 최악의 하루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폭락했습니다. 완전히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아닌 기업들, 예를 들어 S&P 글로벌이나 무디즈 같은 강력한 해자를 가진 대형 금융 기업들까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안트로픽입니다. 안트로픽과 AI의 위협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런 환경에서 어떤 결정이 최선인지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다룰 다른 뉴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가 실적을 발표했고 발표 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구글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구글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매도할지 이것도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페일 오브 더 위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가 의회에 출석한 사건입니다. 의회는 기업 리더들에게 정말 묘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예를 들어 테드 크루즈가 넷플릭스 CEO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난당한 땅 위에 있습니까? 네, 진짜로 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고성장 산업에서 역사적으로도 손꼽힐 매도세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히 반복 매출 구조를 가진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 신뢰성, 가격 결정력 덕분에 항상 높은 멀티플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스티키 비즈니스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하면 다른 서비스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자주 업데이트되고 기능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높은 마진과 안정성 덕분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어난 일은 안트로픽이 진행해온 흐름의 가속이었습니다. 안트로픽은 다른 AI 회사들과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은 소비자 중심입니다. 오픈 AI, 제미나이, XAI 같은 곳들은 개인 사용자가 휴대폰에 설치해 쓰는 모델들입니다. 하지만 안트로픽은 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기업용 유틸리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안트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용 AI 플러그인을 발표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이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DCF 계산식을 구성하고 재무 분석가가 하는 일을 상당 부분 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도 해낼 수 있고 엑셀에 대한 코딩 지식이 없어도 맥락을 이해하며 작업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트로픽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전문 분석, 금융 업무, 컴플라이언스, 법률 업무를 겨냥한 AI 자동화 도구를 발표했습니다. 금융 분석가, 법률팀, 컴플라이언스 팀이 하는 잡무를 거의 제로 비용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S&P 글로벌과 무디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목은 AI, 월가의 현금 창출원을 위협하다였습니다. 시장은 안트로픽이 금융법률 시장 데이터를 무료에 가깝게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S&P 글로벌의 시장 정보 사업, 무디스의 리스크 분석 사업이 자동화되고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해자로 여겨졌던 기업들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강한 연쇄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기업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퍼졌습니다. 시장은 AI로 인해 사업 모델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크게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이퀴펙스 14%, S&P 글로벌 13%, 듀올링고 13%, 인투잇 12%, 팩트셋 12%, FICO 12%, 스포티파이 11%, 무디스 10%, 우버 7% 등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하루에 약 5% 손실을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내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팔 필요가 없고 기다릴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듀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며 실적이 성장하고 시장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내는 단 한 가지 조건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업 모델이 살아남고 번창할 때입니다. 사업 모델이 침식되고 있다면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부정이 됩니다. 케이블 TV 산업이 좋은 예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업 모델이 무너졌습니다. 싸 보인다고 사면 더 싸졌습니다. 기다림은 복리가 아니라 손실의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리적 인프라 기반입니다. ASML은 AI가 UV 장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코스코는 오프라인 모델입니다. 구글은 이미 AI 위협을 한번 겪고도 건재합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메타는 자체 AI와 플랫폼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AI가 장기 스토리텔링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스포티파이 역시 단순한 앱 이상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세일스포스를 매도하고 메타로 옮겼습니다. 우버 실적도 있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시장 규모는 거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과 마진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일 오브 더 위키입니다. 테드 사란도스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테드 크루즈가 우리는 도난당한 땅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넷플릭스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미스에서 빌리 아일리시가 한 발언 때문이었고 그녀는 넷플릭스 직원도 아니며 넷플릭스는 그 행사와 관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조시 허리가 노동자들에게 자녀 수익을 보장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란도스는 계약 구조상 단순한 예 아니요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의원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와 제작자가 선불을 선호할 수도 있고 자녀 수익을 선호할 수도 있으며 계약은 케이스별 협상입니다. 전체 청문회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생산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치적 발언과 산업 현실의 괴리만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